안녕하세요. 네이버에 금값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금값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7만원 넘어 KRX 금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게 7만원이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답니다. 요즘 매일같이 들리는 말이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오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금값 폭등 미 연준은 어디까지 봐줄까? 요 내용 참 좋거든요. 3시간 전에 나온 건데 주간조선에서 금값 폭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뉴스 보니까 무섭게 뛰는 금값, 금펀드 수익률도 날개, 펀드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금값 역대 최고치 경신, 코로나19 확산 영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뭐 불과 하루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 요거 하나 볼게요. 날개단 금값 7만원 찍었다. 장중 역대 최고가 경신 이렇게 나오죠. 역시나 여기 배경화면도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아마 한국금거래소 종로점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를 뉴시스에서 활용을 했을 거예요. KRX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70,060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최고가 찍었답니다. 2014년 3월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장중 최고가다. 종전 장중 최고가는 지난 5월 18일 기록한 7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오늘은 국제금 시세가 올랐다기보다는 환율이 조금 올라서 아마 금 가격이 약간 미세하게 오른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진짜 금값 된 금, 국내 금값 사상 첫 7만원 찍었다. 13일 종가 1g당 69,900원 역대 최고치 경신, 14일엔 장중 7만원 돌파, 국제 금값도 고공행진, 하락 배팅도 증가, 금 인버스 상품 거래량 급증. 금에다가 인버스 하락에 배팅을 하다가 잘못 걸리면 진짜 골로 갑니다, 이거. 한국금거래소도 그렇고,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골드나라도 KRX 금시장에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 자기매매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조금 규모가 있다고 보시는 게 아마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KRX 한국거래소 금시장 자기매매 회원 목록 여기 있거든요. 당당하게 주식회사 골드나라 해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의 등록된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KRX에서 거래를 하시고 금을 실물을 인출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금을 납품을 해요. 1kg 골드바 있죠. 그걸 납품을 하고 인출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수령을 하는 거죠. 저희는 현물을 또 많이 거래를 하니까 요런 거 거칠 필요 없이 저한테 바로 문의를 하시면은 톤화인 상태의 가장 좋은 골드바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KRX에 납품되는 골드바 주력이 LS 골드바 있죠. 1kg 요런 거. 그 다음에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그 다음에 스위스 팜프사 있죠. 화동양행에서도 그것도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출 요구를 하면 어떤 금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띠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줄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뉴스죠. 아까 말씀드린 주간조선에서 홍익희 세종대 대우교수 월가 이야기 저자 이분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 꽤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은 국제 금값 폭등 미 연준은 어디까지 봐줄까? 미국 연준이 달러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금값의 가격이 지금 1775.83달러 7월 6일 기준으로 있는데 지금은 1800달러를 돌파를 했죠. 뉴욕 상품거래소, CME 상품거래소 요걸 아마 얘기할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자료를 했고요. 이 내용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금이 최고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에 연준과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제로금리, 무한대 국채 발행, 양적 완화 이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져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금을 선호할 것이다. 저축이나 국채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도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은행 적금이 만기가 됐거나 아니면 뭐 보험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연금이 필요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수익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만나신 분들은 지금 전부 거의 수익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1년 내 금 사상 최고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6월 20일 금 투자 관련 보고서에서 내년도 6월 20일까지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전망을 했는데 2011년 11월 전고점 1,920달러를 돌파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돌파를 하면은 또 많이 하겠죠.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로 이미 2.9조 달러를 풀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에 의해 5조 달러 이상의 돈이 메인 스트리트 실물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좋은 내용 굉장히 많아요. 연준 자산은 지난 5월에 이미 7조 달러를 넘었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8,5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보는 통화 발행액이 7조 달러나 시장에 풀려버린 것이다. 거의 뭐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연준은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약속하며 매월 1,2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바가 있다. 주가가 하락할 만하면 계속 여기서 이런 뉴스들을 생산해내면서 지금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이번 하반기에 발행해야 하는 국채만 해도 분기별로 약 6,600억 달러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보는 통화 발행액은 분기별로 1조 달러나 늘어날 예정으로 연말에 이르면 9조 달러를 돌파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조 달러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돈을 계속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금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전에 독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나게 돈을 또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찍어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더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막 찍어내면은 장롱 속에 아니면 옷장 속에 막 돈을 숨겼대요.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위기 상황인데 나라에서 막 돈을 뿌리고 막 그렇게 해도 불안하니까 경제가 어려울 것에 대비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잖아요. 모아두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또 더 자신감 있게 또 돈을 더 찍었대요. 찍다 보니까 한 3, 4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대표적인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사례로 이렇게 꼽히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 지금도 엄청난 돈들을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데 나중에 되면 그런 걸 겪을 수도 있어요. 예전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올리고 소비자 물가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게 예전의 핵심이었죠.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물가는 안 오르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요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만 올리고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요거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부양책은 월스트리트보다는 메인스트리트, 소비자와 기업들이 있는 실물 시장에 직접 돈을 부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이미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인 M2, 광의의 통화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로 솟구치고 있다. 연준이 당황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은 금값의 상승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장 강한 상품, 가장 강한 자산 이런 게 금이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가라앉으면 곧 경기 회복 기대 시기에 들어가면서 금값이 더 올라갈 전망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가 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의 반응이다 해서 이제 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금값이 승승장구할 때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거리이자 관전 포인트다. 과거 미국 정부와 연준이 어떻게 금값을 억제해 왔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자 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있어요. 금 선호는 달러에 대한 불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풀었다. 달러 가치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정자산이다. 여기에 재미없는 앞에 말을 붙였네요.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달러에 대한 도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략자산인 석유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라크 후세인의 경우를 들어서 달러와 석유에 대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값을 누르기
지키기 위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2011년 선물 거래 개시 정거금을 6,075달러에서 7,425달러. 정거금을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지 정거금을 4,500달러에서 5,500달러로 22% 인상했다. 그런데도 금값은 랠리했다. 전날보다 1,807달러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금융당국은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금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벌이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미국 정부와 연준은 금 투자국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독수를 준비했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렇게 나오죠. 2011년 9월 21일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 금리는 올리는 희귀한 공개 시장 조작 방식이다. 뭐 이거를 통해서 금값을 잡으려고 했대요. 한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금값이 너무 급등을 하고 정말 아마 제값을 찾아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달러보다는 더 금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러면 달러 패권국에 대한 지위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새로운 통화라든지 뭐 새로운 전자화폐라든지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금값이 2011년도에 하락을 하게 된 계기 있잖아요.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작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금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누른 거, 그 과정에 대해서 쫙 해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금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날벼락이었다. 조지 소로스와 폴 존슨이 그의 큰 손해를 본 이유였다. 그 뒤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금과 옥저가 되었다. 요즘에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도 있죠. 이를 본 JP 모건은 금 대신 은매집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요거 한번 내용 쭉 한번 읽어보세요. 2013년 4월 12일 금값의 대재앙 이렇게 나와 있죠. 2013년 4월 12일 금요일이었다. 뉴욕 상품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금 100톤짜리 매도 주문이 날아들었다. 1톤도 아니고 100톤이래요. 매도 주문. 금값은 대폭 하락했다. 2시간가량 지나 시장이 안정을 찾을 무렵 300톤의 매도 물량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이 정도 물량을 쏟을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죠. 금값이 하락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량의 물량을 시중에 매도를 하고 종이 금 시장을 교란을 하고 정거금을 높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이후에도 금값이 꿈틀거릴 때마다 대량 투매는 종종 있었다. 이에 놀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연준과 맞설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 뒤 미국 국채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는 반면 금값은 많이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금 비중을 늘리는 각국 중앙은행과 금 투자자들에게 멋지게 카운터펀치를 먹인 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도 또 도움될 만한 로스차일드 이래 16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금 가격은 영국 런던이 정해왔다. 지금도 국제 금 현물 시장에서 금 가격 결정은 런던 금시장 협회 LBMA 이렇게 돼 있죠. LBMA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국제 표준 시세다. LBMA는 현물뿐 아니라 선도 계약 형태로도 거래가 이루어지며 지금은 선물도 거래하고 있다. 세계 금의 70% 이상이 런던에서 거래가 된다. 런던 금시장협회는 잉글랜드 은행과 공조하여 1987년 12월 14일 공식적으로 금 관련 단체나 사업자가 모여 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의 성격은 장내 거래가 아니고 장외 거래로 비공개 회원 간에 거래되는 시스템이다. 이 내용이 참 웃겨요. 어떻게 보면은. 요약 한번 해보면은 런던 금시장 협회에 잉글랜드 은행하고 금 관련 단체하고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금 가격을 장외 거래로 비공개 회원 간에 거래되는 시스템이에요. 자기네들 간에 거래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금 가격을 정하면 그게 현물 가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선물 거래소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이 거래되고 대표 가격이 되는 거죠. 현물 금 가격은 영국에서, 선물 금 가격은 미국에서 정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금 선물 시장의 불안, 종이금 시장, 종이은 시장을 뭐 누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게 한번 터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종이금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실물금을 사 모으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현물시장을 불신하는 거죠. 중국은 실물금 거래에 치중했다. 실제 중국은 최대 금 생산국으로 실물금을 매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금 보유량을 둘러싼 미중 각축전 이것도 나오고. 이 자료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봐도 괜찮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총량 아주 옛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2019년도 8월
세계금위원회 기준 자료입니다. 미국이 8,133톤, 중국이 4,000톤, 최근 발표는 공식 발표는 1,926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3,369톤, IMF가 2,814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많고, 반면 우리 한국은행은 104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말 작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금 보유를 많이 해야 외환위기 때라든지 아니면은 쓸 수가 있을 텐데 금 보유량이 좀 적은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도. 실제 세계의 금은 중국, 러시아, 인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중앙은행들도 금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다면 이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면 달러가 예상보다 빨리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내용 꽤 좋아요. 한번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주간조선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금값 폭등, 미 연준은 어디까지 봐줄까? 요 내용만 네이버에 복사를 이렇게 해서 넣어도 아마 뉴스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뉴스 하나 있어요. 데일리 NK라고 북한 전문 매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북한에서 금 58kg 밀수 사건의 발칵, 김정은 1호 방침까지 내려져 이렇게 돼 있어요. 연관자 모두 적발 지시에 금광 가진 중앙당 국가보위성 연대 책임받을까 초긴장. 7월 13일이면 어제 뉴스죠. 핵심은 북한에서 건강에서 캐낸 금 있죠. 58kg을 중국으로 밀수를 하려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걸린 사람들 이제 다 죽어나겠죠.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에 50kg이 넘는 금을 중국에 몰래 넘기려던 북한 전문 밀수업자와 그 뒤를 봐주던 국경경비대 군관 등이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거는 북한도 금강이 있고 북한에서도 금이 거래가 되고 이걸 밀수를 해서 뭐 위안화를 가지고 오든 뭐 상품을 가져오든 달러를 가져오든 금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금을 어디다 써먹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북한에 금이 거래가 되고 쓰이면은 전 세계 어디에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 내용도 굉장히 뭐 재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잡히면 뭐 큰일 나니까 북한에는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데일리 NK 보다 보니까 또 요런 뉴스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외화 고갈됐나? 각도에 외화 거래하는 상점 늘려라 지시 요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외화를 국민들로부터 북한 인민들로부터 흡수를 하려고 그러겠죠. 하여튼 사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랬는데 옷만 바꾸면은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꽤 때깔이 좋습니다. 꽤 고위층이겠죠. 오늘 금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KRX 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할 때 69,980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기준으로 해서 KRX 금시장에서는 사자, 팔자가 형성이 돼서 오르고 싶은 뭐 욕망이라든지 수급이 많이 몰리면은 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아까 7만 원이 넘었다. 그거를 나타낸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 오늘도 최고가 찍었네요. 69,988원. 국제금 가격은 1,810달러에서 1,800달러로 내렸는데 환율이 지금 또 조금 올랐죠. 오늘 보니까 1,205원, 뭐 7원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국제금 시세는 약간 하락, 환율은 상승. 그래서 금값이 약간 상승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량은 좀 작대요. 금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작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보셨죠? 저한테도 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금 파실 분들은 저한테 주세요. 급하게 파실 분들도 그나마 조금 더 남들보다 낮게 챙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받으시려면 위탁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되니까 금을 내려주시면 돼요. 한국금거래소 소매 시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 별도 28만원 거의 최고점이죠. 어제보다 500원 정도 올랐고요. 내가 팔 때 시세도 1,000원 올랐습니다. 자, 살 때는 500원 올랐는데 팔 때는 이제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시중에 금을 내놓는 사람들 물량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경우에는 이게 500원만 올라도 2,000원 정도 오르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시중에 금이 나오는 물량이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골드바 시세 이 8천만 원 안 되네요. 7,992만 8천원. 누가 쿨하게 8천만 원 탁 입금해 주시고 7만 2천 원은 팁해라 이러면서 막 커피 한잔 마셔 이러면서 그런 분이 탁 쏴주시면 좋겠네요. 한국금거래소 100g 기준은 800만 9천 원입니다. 800만 원 넘어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한국금거래소 열동 골드바는 302만 5천 원입니다. 자, 300만 원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골드바, 작은 골드바도 여기 시세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면 돼요. 플래티넘 민티드바, 엊그제는 140만원 후반대였는데 150만 7천원 해가지고 요것도 가격이 올랐네요. 한국금거래소 본사에서 송종길 전무가 얼마 전에 플래티넘 바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라 그러나요?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플래티넘 민티드바에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래티넘 바도 좋죠. 예, 다만 골드바, 실버바에 비해서 거래량은
지금 국내에서는 많이 없으니까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워낙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탄력이 엄청나게 튀어오르면 거래 차이 금액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띠별로 해서 쥐골드바, 돼지골드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잔치라든지 기념으로 한 해 한 개씩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거는 그냥 그 무늬 없는 거, 건그레소 열돈 골드바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플래티늄 바는 현재 주로 잘 나가는 게 열돈하고 100g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g에도 394만 5천 원이네요. 좀 저렴하게 느껴지기는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500g은 4천 2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망의 실버바 보시겠습니다. 실버바 1kg이 91만 원 됐습니다. 드디어 9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래에 나올 뉴스, 실버바 1kg이 소매 가격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곧 제 입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유튜브는 제 말이 곧 성지가 됩니다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 실버바 1kg은 91만 원 경우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싼 느낌이에요. 예전부터 거래를 많이 했고 200만 원, 220만 원에도 팔아본 거를 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하면서 그때 한때 100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왕창 들어갔다가 물린 적도 있긴 있어요. 저도 2020년도 메이플 불륜주와 83만 8천 원, 요게 1온스 짜리가 25개 들어가 있죠. 액면가가 캐나다 달러 5달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폐공사 품질인증 실버바는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글 불륜주와 84만 9천 원, 여기는 품절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뭐 꽤 비싸죠.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글만 하십니다. 금화 한번 볼까요? 2020년도 메이플 리프 불륜주화 여기도 있고요. 메이플은 디자인이 지금 19년도랑 변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뭐 변경됐겠죠. 이 숫자들이 2020. 그다음에 여기 작은 단풍 있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게 숫자가 보여요. 2020년도 이렇게 20 해가지고 보이죠? 실제로 하면은 여기 보여요. 컴퓨터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20 해가지고 보이죠? 연도. 금화가 10개 튜브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작은데 앙증맞고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캥거루 2020년도께 나왔네요. 액면가 호주 달러 100달러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266만원. 디자인이 19년도 거랑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이 애기 캥거루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포나인 9999 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인지 앞면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는 전부 영국 연방 국가죠. 선진국으로 다 알려져 있는 것이죠. 금주와 계산해 보시면은 골드바 뭐 10돈이라든지 100g 그런 단위보다 비싸지 않아요.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가 서로 못 뜨고 은화하고 금화에 프리미엄이 좀 붙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정이 되면은 금화 이것도 꽤 괜찮아요. 캐나다 조폐국, 호주 조폐국, 뭐 영국 조폐국 이런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정주화, 돈이에요, 돈. 물론 액면가로 파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액면가보다 훨씬 가격이 높으니까요. 프리미엄이 뭐 많이 붙을 것 같지만 금화는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이제 시세는 계속 뭐 조금 방향이 더 좋아지면은 계속 연일 이제 최고가 행진을 이렇게 거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이거 일본 차트거든요. 마감은 1205.7원 여기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림은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환율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달러 원 환율, 원달러 환율이라고도 얘기하죠. 실제 정확한 표기는 달러 원 환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뭐 한일전 이렇게 하듯이 한국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1205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요 가격은 1205.7달러, 1205.7원 이렇게 돼 있죠. 1달러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고 뭐 급락하지도 않고 하는 박스권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이 외환 관리예요. 환율을 굉장히 목숨 걸고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한 게 지금 원화예요. 1130원, 뭐 1100원 이런 가격에서 1200원 올랐다 이러지만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들은 더 하락을 많이 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고요.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이죠.
나스닥 시장의 항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어제 오전까지는 이게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하고 있다가 오전에 뭐 11,000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찍고 있다가 본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열려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11,000을 돌파를 하고 11,058.5 찍고 어젯밤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한 것 치고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늘 또 엄청나게 강하게 버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이 얼마냐면은 11,058.5였고 저가가 1,561 이렇게 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아마 5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걸 거예요. 그러면 5% 정도 급락을 해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위에 음봉을 꼬리를 크게 달고 밑으로 이제 몸통도 길고 이런 거는 이제 추세 반전 신호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워낙 강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떨어진 다음 날은 최소한 여기서 이 정도 하락하는 이런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30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젯밤에 폭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불과 이거 몇 시간 만에 고점이 어저께 7월 14일 1시 정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내려 찍어 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반등이 23.6% 겨우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반등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락세가 굉장히 지금 크다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저녁에 오늘 밤에 밑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올지, 뭐 십자형 도지를 만들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구간이 이제 되는 거고요. 저점을 이제 잡고 대응을 하실 때는 혹시나 그래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요. 아니면 그냥 관망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최근에 9,729에서 상승한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11,058.5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 밤에 단 몇 시간 만에 급락을 해버려서 500포인트 정도 빼버렸어요. 아직 지금도 진행 중이죠. 지금 61.8% 라인에서 살짝 반등을 해서 있는데 1차 지지는 1550.63역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실제로 50% 라인은 잘 지지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1236.87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38.2% 라인 정도가 될 거예요. 이 폭 하락하는 깊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이거는 선물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거래소가 0.11% 하락, 코스닥 150 시장도 뭐 0.44%, 0.5% 내외의 하락 정도만 했거든요. 약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버텼어요. 굉장히 좀 강하기는 강합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하여튼 금값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들이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은실버바 1kg은 90만원을 돌파해서 소매가 기준으로 91만원이 됐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진짜 좋은 뉴스들을 통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